종합 주가 지수가 추락하고 있으면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가 위기부양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것과 이후 8년 6개월 만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오늘 휴가 쓰신 분들도 있을 거고 해서 아직 연휴라고 생각합니다. 전 대구를 다녀왔고요. 좀 늦게 왔지만 오늘 방송을 찍을 여력이 될 것 같아서 시간이 늦었지만 왔습니다. 오늘 장은 좀 어떠셨나요? 현재 여러분들 오늘 장은 좀 안 좋으셨죠? 많이 떨어진 장입니다. 근데 최근에 변동폭이 크다 보니까 체감되는 하락은 좀 작을 수 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별로 안 떨어졌고, 더군다나 오늘은 대형주 위주의 하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패시브 머니가 나가면서 하락한 겁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가 거의 1조 7천억에 달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받아주는 개인이 있다는 거죠. 투자자 예탁금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예비 후보들이 다 떨어졌다라는 거고, 이렇게 되면 외인 기관들의 전략이 설 것 같습니다. 지금 워렌 버핏이가 버크셔 해서웨이 그 온라인 주주총회를 했는데요. 거기서 질의응답을 했죠. 내용들이 조금 충격적이었죠. 항공주 관련을 거의 손절을 했습니다. 거의 손절을 했고 자기가 패러다임 시프트를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인정을 해버렸어요. 이런 것들이 주가에 별로 좋은 영향을 주지 않겠죠. 더군다나 그 항공주들은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 포스트 팬데믹, 제가 지금 아직도 다뤄보고자 하는데 손도 거의 못 댄 그런 것들에 포함되는 내용이긴 했어요. 그래서 매도 후에 현금 보유를 하고 있답니다. 현재는 악재만 첩첩상중인 상황입니다. 약간 미중 무역 분쟁도 지금 다시 솔솔 피어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상승을 거의 6주를 달려왔습니다. 6주 동안에 V 스파이크, 그 증시 자칭 전문가들의 저주를 받으면서까지 V자 반등을 성공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조정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카카오톡 네이버 카페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네, 오마의 현인인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온라인 총회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인간 지표죠. 시신마님이신데요. 워렌 버핏은 보통 폭락 이후에 1년 있다가 집중 투자를 한다고 하네요 라고 하셔서 이거는 데이터를 어떻게든 긁어 모으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또 한번 긁어 모아 봤습니다. 자, 버크셔 해서웨이의 현금 흐름 및 S&P 지수 매핑 그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또 안 켰네요. 자, 미국 경기 침체가 이때 두 번이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사이에 자잘한 거 빼고요. 여기가 IT 버블이랑 9.11 테러 때 발생한 경기 침체고요. 리먼 브로더스 때 발생한 그레이터 디프레션, 경기 침체였습니다. 자, 이 두 구간을 나눴어요. 나누고 이 약간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되죠, 이걸? 약간 연한 하늘색의 영역이 내가 색깔 칠해놓고 참 연한 하늘색 영역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현금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이 S&P 지수예요. 자, 보시면 판정 시기는 제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참조했습니다. 프레드라든가 언론 기사라든가 해서 경기 침체 판정 시기부터 시작해서 언제 버크셔 해서웨이의 현금이 움직였나를 봤어요. 이렇게 좀 튀어오르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요. 그냥 버크셔 해서웨이의 재무제표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뻥 뛰어 올랐다 줄어들고 쭉 가다가 내려가다가 뻥 뛰어 올랐다 줄어들고, 이거를 평탄화 작업을 해서 봐야 되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데이터를 제가 조작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자, 그러면 IT 버블이 발생하고 2001년 9월 이후부터 투자를 했어요. 근데 2001년 1월부터가 IT 버블 경기 침체라고 판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약 8개월 후에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보면. 근데 보면 현금화를 쭉 했다가 다시 사버리죠. 이렇게 되면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2008년 때는 이제 2007년부터 시작해서 쭉 주택가격 하락 때문에 쭉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이때 현금이 확 줄어듭니다. 확 줄어들고 갑자기 현금이 확 늘어나요. 그러더니 확 줄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시기부터 보면 되겠죠. 2007년 7월 이후입니다. 그러면 경기 침체 판정 이후 4개월이 걸렸어요. 꽤 빠르게 산 거죠. 이렇게 되면 모순은 별로 없지만 둘이 더하면 12개월 나누기 2하면 6개월 이후부터 약간 투자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흐름이죠, 사실. 이 내려갔다 올라가는 구간을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샀다가 다시 쭉 팔았다가 다시 쭉 샀다가 다시 쭉 팔기 시작해서 이 주식이 상승할 때는 계속 팔았어요. 현금 비중이 계속 높아졌습니다. 자, 이거를 보시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 드세요? 이거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제가 이 상승과 하락에 대한 그 매집과 매도에 대한 흐름을 봤을 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좀 있어요. 데이터만 봤을 때는 완전 손해보는 투자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예, 하락할 때 팔더니 다시 사고 상승하면서 다 팔았어요. 이렇게 되면 저것만 봤을 때는 돈을 버신 건가요? 근데 그 뉴스에 나오는 건 항상 투자로 성공했다라고 하시니까 이익도 계속 보셨고 아마 원래 가지고 있던 주식이 많으신가 봐요. 그리고 양치기 소년에 대한 얘기인데요. 댓글을 보고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소식을 다 루머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루머가 아닌 소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어떠고 저떠고 하는데 그것도 뭐야 저것도 루머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양치기 소년의 우화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한 번 맞는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그 국회의원분들이 김정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다가 지금 결국엔 공개 사과를 하게 됐죠. 공개 사과를 했는데 나중에 다시 자기가 믿을만한 소식통으로부터 그런 비보를 들었어요. 그래서 잠깐 이번엔 진짜인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저 왜 저래? 약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를 좀 무조건적인 루머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정황을 한번 잘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입니다. 2018년 10월에 악몽이 생각납니다. 저한테는 꽤나 큰 악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닥 판단을 잘못해서 조금 투자가 좀 늦어졌어요. 그때 투자가 늦어진 게 아니고 그 이익 복구가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단기 트레이딩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저 진짜 최악의 한 해가 될 뻔했습니다. 2018년은. 근데 좀 그때 악몽이 좀 생각나죠. 미중 무역 전쟁만 들으면. 제가 이 미중 무역 전쟁을 계속 트래킹하면서 날짜별로 트래킹하면서 그때 이슈 다 정리했잖아요. 그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장이 히토류라든가 대두라든가 미중 무역 분쟁 때 수혜를 받았던 종목들, 수혜라기보다는 이슈를 받았던 종목들이 급등세를 연출했죠. 상한가에 안착한 종목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이슈가 조금씩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경계를 극대화해야 됩니다. 정말 1900선을 깨고 끝났어요. 1900선은 이제 저항대로 작용할 확률이 높습니다. 악재투성이에요. 지금 현재 수요일에 만약 갭상승 1900선을 넘어서 상승을 못하면 저항대로 작용해 버립니다. 1900을 넘으려고 하면 막 지금 공매도는 못하니까 인버스 투자가 성행을 할 거예요. 저도 이제 인버스의 추매를 시작했습니다. 화수의 미국 증시를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화수의 미국 증시가 안 좋게 끝나면 우리 증시의 출발이 별로 좋지 않겠죠. 왜냐하면 호재라고 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직은. 저는 단기적으로 바이오 대북주 정책주를 투자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제가 스탑로스에 걸린 종목이 하나 나왔어요. 최근에 손절이 하나 둘씩 생기고 있습니다. 손절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주 그냥 유연하게 아주 성공적으로 100%의 확률로 저격할 수 있는 장이 아니란 겁니다. 이런 거는 뭐 잘 대응해야겠죠. 이제 저도 이 단기 트레이딩은 조금씩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변동성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현금 확보와 그 다음에 인버스 추미애로 관망을 할 생각이에요. 적극적인 투자가 아니고요. 좀 수익 보고 있는 것들을 현금화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슈도 여러 개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 그 대박 종목이죠. 대박 종목. 신라젠이 지금 현재 그 전 임원들의 배임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고 거기에 조회공시를 요구하면서 거래 정지 처리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신라젠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홈페이지를 가보시면 이게 이대로 흘러간다면 거래 정지가 되고 뭐 여러 종목들 보이죠. 뭐 경남제약 같은 게 떠오르죠.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좀 물밑에 가라앉아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지켜보려고 해요. 아무튼 전 바이오랑 대북주 정책주를 대응하고 있고요. 대북주는 오늘 거의 관망했습니다. 관망했고 이 흐름은 그래도 우리가 예측한 대로 흘러가서 딱히 손해볼 만한 흐름은 아니었어요. 적극적으로 살 필요도 없었고 오늘은 앞으로의 좀 흐름을 봐야겠죠. 지금은 대북주가 호재가 나올 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관망할 예정이고요. 어디까지 조정을 보이는지 좀 볼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왔던
며느리가 다시 나갔습니다. 집에 뭐 놔두고 왔나 봐요. 그래서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우려로 패시브 머니가 나갔다라고 생각합니다. 얘들은 이제 이슈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뭉텅이 돈을 좀 빼가야겠죠. 왜냐하면 이슈가 발생했을 때 그 하락을 맞으면 너무 뼈 아파요. 얘들은 지금 공매도도 안 되기 때문에 리스크를 해치할 수 있는 방법이 선물, 현물 차익 거래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융투자가 선물 엄청 샀죠. 자, 악재 호재입니다. 지금 악재 칸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고요. 호재는 계속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올 호재가 다 나와서 반등을 거의 이룩 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렇다고 무차별적으로 하락한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시장은 우리의 생각과는 반대로 올라갑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상황이 안 좋네 정도로 경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미중 무역 분쟁 재점화 우려가 생겨서 패시브 머니가 좀 나왔고요. 한일 경제 분쟁이 다시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뭐 모남이라던가 신성통상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각광을 받을 수 있겠죠. 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그 강제징용 문제로 자산을 처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게 되면 이거를 너네가 조치하지 않으면 우리도 뭐 두 자릿수의 보복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일본이. 지금 다들 팬데믹으로 정신이 없는데 미국부터 시작해서 일본까지 좀 그래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미중 무역 분쟁을 확전하면 진짜 이거 사형 선고입니다. 경제에. 진짜 이게 확실시 되고 서로 다시 관세를 때리기 시작하면 진짜 좀 약간 물러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바라고 바라던 사람들이 바라고 바라던 W자 바닥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중 루머는 조심하세요. 장중 루머가 성행하기 좋은 장이 왔죠. 지금 왜냐면 펀더멘털이 약해졌어요. 사람들 멘탈도 약해지고. 외신입니다. 외신은 이제 다우가 떨어지고 있다. 버피치가 지금 에어라인에 대한 손절을 했다. 차이나 텐션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슈고요. 보시면 뭐 델타 에어라인, 그다음에 아메리칸 에어라인 뭐 이런 것들 다 손절했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The world has changed. 세상이 바뀌는 걸 인지 못했다라는 거죠. 항공주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팬데믹 이후에 보호무역이 좀 발달하고 그 다음에 각국의 이 보더라인이 약간 견고해질 거다. 이렇게 되면 항공 쪽의 수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되게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그 다음에 오일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일이 20%를 넘었죠. 지금 오일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텍사스가 컷 플랜이 죽었다라고, 그러니까 감산 플랜을 못하겠다라는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스탁파일스, 그러니까 원유 재고량이 생각보다 안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욕이 리오프닝 플랜을 아웃라인을 잡았네요. 그게 건설, 그 다음에 제조 먼저 해서 리오프닝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리오프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집중해야 되는 게 리오프닝, 락다운을 해제하는 거죠. 락다운을 해제하는 거랑 그 다음에 치료제 백신 개발에 대한 프로그레스를 체크해야 되고요.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재확산이 안 된다면 굉장히 긍정적일 거예요. 만약에 재확산이 돼버린다면 아마 반등폭을 좀 반납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지금 내관들이 있습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 내가 이걸 왜 당당하게 읽었죠? 미치겠네. 팬데믹이 갑자기 당황했다. 트럼프가 요구를 했답니다. US 미트 공장을 열라고. 근데 이 타이슨 푸드에 공급 제한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 육계 관련주가 그래서 반사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약간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드가 이제 5월부터 채권을 사겠답니다. 자산을 늘리겠다라는 거고요. 내신입니다. 최악은 아직 오지도 않았다. 기재부 섬뜩한 경고를 했습니다. 김차관은 대다수 전문가들은 2분기를 저점으로 2, 4분기라고 하면 저게 2분기랑 4분기로 보일 수도 있는데요. 좀 쉽게 써주지. 그냥 2분기란 겁니다. 2분기를 저점으로 전망하고 있다. 근데 왜 최악이 아직 오지 않았죠? 지금 2분기인데요. 무슨 얘기지? 아무튼 비관적인 경제 전망에 대해 유가 충격 지금 완화되고 있죠. 신흥국 리스크, 신흥국들이 지금 IMF에 차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내관이 될 수 있고요. 글로벌 리쇼어링이라고 하면
외국으로 그 값싼 인력을 찾아서 외국으로 나갔던 기업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리쇼어링이에요. 지금 글로벌 리쇼어링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우리나라에 팬데믹이 확산돼 버리니까 그 베트남, 특히 우린 베트남의 의존도가 크죠. 중국이랑. 거기에 공장을 닫아버렸어요. 니네 들어오지 마셈. 이렇게 해버렸어요. 지금 충격에 휩싸였죠. 베트남 니들이 지금 감히 우리나라 덕분에 지금 잘 먹고 우리나라가 아니죠. 삼성전자 덕분에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면서 감히 우리를 막아? 약간 이런 분위기가 생겼어요. 이렇게 되면 대기업들이 생각을 좀 하겠죠. 아, 이게 값싼 노동력을 찾아서 외국에 갔다가 진짜 망하는 경우가 생기겠구나라는 게 각국에 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국이 리쇼어링을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같이 동반돼야 되는 게 있겠죠. 그냥 밖으로 나간 이유가 뭔가요? 그 인건비가 비싸서잖아요. 그러면 인건비가 문제가 될 겁니다. 돌아오면. 그럼 결국엔 스마트 팩토리랑 같이 갈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밸류 체인으로 생각해 봄직해요. 일본의 아베가 긴급 사태 연장, 대국리사가 애끓는 심정. 일본 증시가 별로 안 좋겠죠. 일본 증시가 안 좋아지면 그래도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습니다. 네이버가 임직원의 자사주 사면 현금을 지급한다. 10% 돌려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왜냐면 직원이 자사주를 사는데 주식을 매입하면 10%의 현금으로 돌려준답니다. 이렇게 되면 주식이 좋은 건가라고 생각하기 십상이지만 결국엔 돈이 나가요. 회사로부터 돈이 나가요. 그러면 주가도 떨어졌고 그 떨어진 주가를 약간 좀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겁니다. 임직원이. 그런 상황에서 그럼 6개월 동안 거의 묶이죠. 6개월 동안 묶이는데 그럼 결국에는 유동성이 악화돼서 주식에는 별로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주식을 사면 10%를 더 지급하겠다라고 하면 현금 지출이 발생하죠. 그럼 이게 좋은 건가? 라는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5월에는 팔아라. 증권가 징크스 올해는 약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5월이면 별로 안 좋다라는 그냥 약간 낭설 또는 토테미즘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4월에 배당 시즌이에요. 그래서 배당금이 나가고 그러면 그 원달러 환율이 별로 안 좋아지고 그럼 원달러 환율이 별로 안 좋아지면 외국인 수급이 안 좋아지고 더군다나 외국은 이제 베케이션 그 약간 걔들이 휴가라고 다 팔고 나간다. 그래서 그 S&P가 5월에는 별로 안 좋아요. 약간 그런 것들 때문에 5월에 안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상수지 적자도 나오겠죠, 우리는. 왜냐면 배당금이 그 외화가 역송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5월에는 안 좋을 확률이 높다가 명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5월에는 팔아라가 어느 정도 맞다. 근데 플러스 거기에 지금 팬데믹에 미중 무역 분쟁까지 겹쳤기 때문에 이 5월에는 팔아라라는 이 문구가 머리에 박힐 겁니다, 사람들이. 때문에 이번 5월은 약간 전략 후강으로 끝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저는. 홍남기 씨가 기업 투자 걸림돌 되는 규제 일시적 적용 유예. 약간 이런 것들로 지금 경제 부스팅을 장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글로벌 경제 캘린더는 보시면 독일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예측치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0.1포인트 좋게 나왔어요. 자, 이전보다는 훨씬 안 좋아졌습니다. 근데 빨간색이니까 그럴싸해 보이죠. 안 좋게 나왔습니다. 유로 증시는 별로 안 좋겠네요. 내일은 휴일입니다. 어린이날. 방종환 씨가 생각나네요. 어린이날이니까 가족들하고 주식 생각하지 마시고 좀 뜻깊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제가 시간이 나면 또 관심 종목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ISM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는 어떻게 나올까요? 내일 지수가 별로 안 좋게 나올 겁니다. 경제 지표들이 별로 안 좋게 나올 거니까 이거를 바닥으로 받아들일지 아무튼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여기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게 갑자기 추가됐기 때문에 시장의 투심이 안 좋을 거고 그럼 미증시가 안 좋게 끝나면 우리 증시가 시초가가 안 좋게 시작할 거고 그러면은 1900은 아마득히 멀어지고 그럼 1900은 아주 단단한 저항이 돼버리니까 호재가 생겨서 급등하더라도 그걸 맞고 떨어질 일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투심이 악화되고 그렇게 되면 투매가 투매로 불러오고 거기에 지금 신용융자가 구조까지 쌓였기 때문에 걔들에 대한 반대 매매가 일어나면 그 반대 매매가 또 투매로 이어지고 그렇게 되면 급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음직합니다. 자, 국내 주요 이벤트는 오늘 한은이 10조 특별 대출 시행일이었습니다. 4월 소비자 물가 동향이 0.1%포인트 올랐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거의 역대급으로 최저치까지는 아니고 최근에 최저치로 상승했대요.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나라는 사재기를 안 했다. 저는 이 프레임이 되게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는데 그 외국이 사재기가 발생한 이유는
그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해야겠죠. 공급망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잘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재기라는 게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휴지 같은 거는 덩치가 크기 때문에 마트에 별로 갖다 놓지 않습니다. 딱 타이트하게 사람들이 쓸 만큼만 가져다 놓고 파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재택근무가 활성화되고 하니까 휴지를 많이 사가니까 그 텅 비게 되고, 텅 비니까 그 심리 자체가 사재기 심리를 가속화시킨 거예요. 우리나라가 절대 정신적으로 선진국이라서 사재기가 일어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거의 쿠팡이나 이런 온라인 배송이 굉장히 자리 잡아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쿠팡 들어가 보시면 다 매진이었어요. 그럼 그거는 품절 아닌가요? 약간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선진국이라서 사재기를 안 한 게 아니구나. 네, 정도? 아무튼 5월 6일에는 이제 아이폰 SE 국내 출시가 있습니다. 관련주가 슈팅 줄 수 있습니다. 산업정책 간담회 개최를 하고요. 혁신 성장을 위한 산업진흥화 촉진 특별법 제정 착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공지능 관련주. 자, 일정은 되게 많은데요. 좀 멀었습니다. 근데 5월 22일에 중국 양해가 개최됩니다. 그 뒤에 뭐 여러 가지 바이오 이벤트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자, 코스닥은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코스피가 2.68% 떨어졌는데 코스닥은 0.51% 떨어졌어요. 되게 두 개가 다르죠. 두 개가 다릅니다. 개인이 거의 뭐 1조 7천억치를 샀죠. 거의가 아니고 거의 저스트네요, 저스트. 근데 생각해 보시면 뭐랄까, 이렇게 증시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많이 떨어졌는데 여러분들 종목 많이 안 떨어졌지 않아요?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2.68%가 떨어졌는데 종목이 많이 안 떨어졌지 않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로 떨어졌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그냥 그럴싸했어요. 그럴싸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대형주 위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대형주 위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체감하는 하락은 별로 안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시장이 떨어졌는데 생각보다 라는 생각이 들지만,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대형주 반등할 때도 대형주가 크게 반등하고 중소형주가 따라가잖아요. 하락도 똑같습니다. 대형주가 크게 하락하고 중소형주가 따라가요. 그런 걸 약간 상기해 보셔야 됩니다. 코스피 누적이랑 코스닥 누적은 계속 쌓이고 있는데, 아이고 진짜 외국인이 드디어 매도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패시브 리스크가 추가돼서 그런 거예요. 대차 잔고량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공매도 상환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 대체 저렇게 팔아제끼면서 공매도 상환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지? 9천억치를 팔고, 아니지, 1억 2천억치를 팔고 3천억치를 샀다는 거겠죠. 그러면 합이 마이너스 9천억이잖아요. 그럼 3천억치의 공매도 상환이 일어나면서 현물도 팔고 있다. 약간 현물이랑 공매도랑 좀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투자자 예탁금이 대거 투입됐습니다. 오늘도 엄청나게 투입됐겠죠. 그러면 수요일에 나오는 투자자 예탁금은 거의 한 40조 초반으로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 기관이 생각하겠죠. 쟤네 총알 다 떨어졌네. 좋아, 가자 하면서 신용융자 박살내러 갈 겁니다. 신용융자 9조가 넘었어요.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신용융자를 쓰시는지 모르겠네. 자, 글로벌 경제지표 동향입니다. 지금 다우존스랑 S&P는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은데 나스닥이 약간 상승세죠. 이 이유는 테슬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CEO까지 나서서 우리 주가가 너무 높다라고 했는데 왜 사시죠? 왜냐하면 여기 들어간 큰 머니가 있는 것 같아요, 쟤들도. 아이시오 코리아는 살짝 떨어지고 있고요. 이거는 약간 긍정적이긴 합니다. 근데 얘들이 선행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선행했는 수치를 따라갔죠. 1800대 중반까지 갈 줄 알았는데 그까지 안 갔습니다. 자, 바이오텍이 상승하고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안 좋아요. 마이크론이 되게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디램 익스체인지의 하락 플러스 미중 무역 분쟁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재점화가 되면 중국 경제가 얼어붙을 거고, 중국은 글로벌에서 반도체 거의 블랙홀이에요. 얘들이 다 흡수하고 있거든요. 근데 걔들의 경제가 안 좋아질 거라는 우려가 있으니까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지금 경기가 재개되면서 반도체 공급이 늘어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수요가 감소해버리면 수요는 줄어들지만 공급은 늘어난다. 그럼 반도체 가격이 떨어질 거고, 그런 게 보입니다. 예, 그리고 미국채 10년물과 3개월물에 매수가 몰리고 있죠. 지금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미국채 3개월물은 또 마이너스까지 떨어질 수 있겠네요.
고장난 시계. 시장은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볼륨을 좀 높여봤는데요. 이게 약간 마이크가 째지는 소리가 한 번씩 들리네요. 이거 잘 조절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프로 방송러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미세한 조정 같은 걸 공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뭐 공부를 하면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지만 제가 그런 여력이 없네요. 한 주의 시작인 장이 별로 안 좋아서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실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개인 투자자의 투자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마음이 조금 아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장이 그럭저럭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게 약간 경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인버스 추미애 그리고 현금화를 조금 하고 있어요. 여기서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서 제가 선택한 그 방향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계속 머리를 굴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을 극대화시키지 못하더라도 손해는 최소화시켜보자라는 좀 방어적인 전략을 굉장히 많이 취해요. 제 관심 종목 리스트나 매매 전략을 보셔도 아시잖아요. 저 가격에 사지냐? 쟤 왜 저래? 쟤 완전 희망 작살나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장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6주 동안 쉼없이 달려온 우리 증시가 상승의 피로감을 누적하고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한 조정이 악재와 함께 조정이 일어난다면 생각보다 많은 조정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어린이날입니다. 휴일이니까 푹 쉬시고요. 내일 시간이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